한국 팬들은 난리가 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판인데 정몽규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 닫고 입 닫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며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4년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피파는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파리에서 만났다며 면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정 회장이 피파 파리 사무소에서 인판티노 회장의 자신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서전은 지난달 26일 발간됐습니다. 정 회장은 자서전에서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욕 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축협회장으로서의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해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맞물려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파는 정 회장이 발언하는 영상도 공유했는데요. 정 회장은 영상에서 전통적으로 30, 40, 50년간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성 팬이 있다. 그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현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참 흥미로운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선임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으로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에 이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축구계 안팎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없었고 부위원장도 없었으며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 인원인 7명이 안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각 위원장은 겸임이 불가하지만 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아닌 이 위원장을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홍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 거론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5일 수원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홍 감독은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가 될 때까지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